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가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생활과학 교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생활과학 교실 간단히 살펴보고 재료 꾸림이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생활과학 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대단과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며 조선대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권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전국에 30여 개의 운영기관이 있어서 각자의 운영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2003년부터 광주 전남 지역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학교실은 지역 생활권 내에 실험, 탐구, 체험 중심의 과학교실을 운영하여서 청소년,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제고하고 과학 친화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학교 밖 과학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생활과학교실에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자료는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업 중 제공되어지는 영상 및 자료는 조선대학교 생활과학교실로부터 허락받은 수강생에게만 제공되어지며 화면 캡처, 불법 복제 등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2기 생활과학교실은 이와 같이 8자시로 운영돼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꾸러미 받으셨나요? 네, 제로꾸러미 오늘 저하고 점검하시고 부족한 재료가 있을 때에는 10월 7일까지 연락 바랍니다. 이후 분실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모아서 생활과학교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먼저 박스를 열어보니 위에 4종류의 실험 재료와 교재, 그리고 그 아래 또 봉투 하나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4개의 봉투는 각각 우리 5차시, 6차시, 7차시에 쓰여질 재료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봉투를 열지 않고서도요,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점검이 가능하시거든요. 작은 재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봉투들에 넣어놨어요. 특히 신기전을 만들어야 할 이 칠자 재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은 고무 캡이 분실이 되어지면 안 되니까 이 봉투를 채로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만지작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회용품을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런 재료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운데에 있는 물병, 나는 플라스틱이 아니야. 우리 육자씨 실험 재료 같은 경우도 가루 안에 있는 가루가 터져버리면 다른 재료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이 봉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EM,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제가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EM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 영상 후반부에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4개 재료 꺼내시고 교재 꺼내시고 보시면 이렇게 큰 봉투에 봉투 재료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실게요. 제가 순서별로 재료를 담아놨습니다. 제일 위에 있었던 거는 이렇게 A4에 하얀색 종이 그리고 가면을 만들어야 될 도안 그리고 봉투 안에 이 렌즈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 그리고 그 고무줄 들어있습니다. 그 렌즈 2개인데 나는 하나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볼록한 부분이고 볼록하고 한쪽은 납작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납작한 부분에 되게 딱 붙어가지고 하나의 렌즈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한쪽이 납작한 면이 되어지는 2개의 렌즈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로 보이는 경우는 충분히 확인이 되신 거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3장이죠. A4 용지 종이로 되어져 있는 거. 능선에 살아요. 이 2번째 활동. 입체 만들 노란색이나 초록색 색깔 종이. 우리 교재에는 B4 도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봉투 안에 쏙 집어넣기 위해서 절단을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 도안이에요. 그리고 스티커 도안, 동식물 스티커 도안이 있는데 이 스티커 종이 보시면은 18개, 18개가 아니라 27개, 27개의 동식물이 있고요. 동식물의 이름 부분은 스티커에서 조금 달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4자시. 3자시는 교재 활동으로 충분하고요. 4자시
지시약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지금 교재 사진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컵도 있고요. 여기 치약도 들어있는데요. 식초 같은 경우는 우리 식재료로 쓰시면 되고 탄산수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애들 손에 닿으면 좀 따가워요. 그래서 그걸 제가 넣어드리지 않고 집에서 식소다물 이용을 하거나 비눗물 이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면봉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 그리고 PHT 페이퍼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8차시 태양계 가족들. 우리 교재 실험 재료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스티커로 우리 행성을 붙였을 때 스티커 그 이미지가 조금 선명하지 않고 좀 힘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도안을 쓰기 위해서 요 교구를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행성 이미지를 쓸 거고 이 설명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행성에 관련된 거 4장 들어있고요. 가장 아래 검정색 색지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행성 설명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지, 스티커로 되어져 있는 활동지 넣어드렸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양면 테이프가 필요한 경우는 이와 같이 들어있기도 한데 이거 잘못 붙여버린 경우는 다시 뗐다 붙였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 그리고 가위 그리고 테이프 일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우리 투명 테이프 준비하시면은 활동에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어때요? 재료 다 점검되셨나요? 저 재료 없어요. 손 들고 있는 학생 있을 수 있어요. 재료 점검하신 후에 10월 7일까지 재료 없는 경우에 꼭 저는 김상희 연구원입니다. 제 휴대폰으로 제가 전화를 못 받을 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활동 준비되셨죠? 자, 이제부터 제가 선물로 드린 EM에 관해서 EM 활용하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구 지킴이, 지구를 지켜보시게요. 우리 모두 지구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구온난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생활과학실 여러 차례에 참석했던 학생들이라면 탄소 중립 지구온난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설명 잘 드리고 있나요?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탄소 중립 이야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탄소 중립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배출하는 만큼 숲으로 없애버려서 발생량을 제로로 만들어버리자. 이산화탄소 중립 그랬으면 우리가 더 빨리 알아차렸을 텐데. 그렇죠? 탄소 중립. 자,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이 온실가스는 석탄석유 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하자 그러죠. 온실가스를 적게 나오게 하자. 안 나오게 하자.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나왔다면 없애도록 하자.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 이게 바로 탄소 중립이고요. 우리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또 산불,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갑작스러운 폭우 오고 있죠.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도씩 상승하면서 온난화 경향이 너무너무 심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5년에 파리 협정을 채택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2016년에 비준을 하고요. 지금 120여 개 국가가 2050 탄소 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050년도에는 우리 탄소 중립 하자. 1.5도씨도 억제하자. 그래서 2050 1.5예요. 자, 어때요? 지금 이미
기후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 재난이 곳곳에서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죠. 이 밖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요. 폭염으로 인해서 가뭄이 심해지고요. 사막화가 이루어지고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요. 우리도 지난 여름에 굉장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었죠. 겨울에 극심한 한파와 폭설이 내립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열대현상이 나타납니다. 북극의 빙하와 빙상이 녹습니다. 지금 심각하죠? 해충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죽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산성비가 내립니다. 자, 지구의 온도가 온실가스에 의해서 올라가면 1.5도 상승했을 때, 2도 상승했을 때 이와 같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2도가 올라가게 되면 생태계와 인간계는 매우 높은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매우 심각한 기상이변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우리는 멸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지구 지킴이가 되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추진위원회를 이제 결성을 해가지고 3+1 프로그램을 지금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도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와 같은 슬로건을 걸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동서개발주식회사의 탄소중립 실행 방안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적정 온도 유지하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채소 섭취. 우리가 가축을 기르면서 이렇게 축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래서 좀 또 채소 위주로 식단을 만들다 보면 조리하면서 발생하는 또 탄소량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이 탄소 온실가스를 바다가 흡수를 해서 이 바다가 온실가스를 저장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희석시켜줘요. 그런데 바다가 오염이 되어지면 이 온실가스를 해소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더 문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질 오염을 막고자 이 밖에도 이러한 실천 방안들 위에도 이제 세제 줄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자 제가 EM 원액을 선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EM 발효액을 만들어 보실게요. EM이라고 하는 것은 Effective Microorganism 그래가지고 유용 미생물군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세제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을 때 수질 오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금속과 식품을 산화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또 음식물 발효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 EM 원액으로 발효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 발효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액이 더 진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EM 원액을 하실 것 같은데 붓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EM 발효가 되기 전에는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화에는 세척에는 도움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액을 이용해서 발효액을 만든 후에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M 발효액을 만드는 방법은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냥 넣어드리기만 했어요. 쌀뜨물, 쌀 씻으시고 얼마나 진해야 되나요? 그냥 여러분 씻으시는 대로 쌀뜨물 받아서 쌀뜨물을 한 1.5리터 정도 담으시면 됩니다. 위에 공간을 남겨주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설탕, 백설탕, 흑설탕 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소금 반드시 천일염 소금 말고 천일염. 그리고 담아두셔야 될 페트병. 페트병 말고 뭐 다른 용기여도 좋습니다. 자, 신선한 쌀뜨물을 오래된 쌀뜨물은 안 돼요. 뭐죠?
상해버려요. 그래서 신선한 쌀뜨물을 깨끗이 씻은 페트병에 1.5리터 정도 담으세요. 위에 공간은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럼 쉬워요. 그냥 거기에다가 제가 드린 EM 원액이 40ml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소주컵 한 컵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 쓰시기 위해서는 설탕을 소주컵 한 컵, 그리고 소금 티스푼으로 하나. 그러니까 설탕은 EM 이 생물들의 밥이고요. 뭐 소금은 미네랄을 이렇게 보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금 꼭 넣지 않으셔도 돼요. 음. 자, 이렇게 되시는데 EM은 1.5리터 그 쌀뜨물에 EM은 20ml만 넣어도 충분히 발효액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에서 2번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EM 20ml, 설탕 소주컵 절반, 소금은 1티스푼 절반, 그러니까 반 티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넣으셨으면 페트병 뚜껑을 닫고 흔들어서 잘 녹여주세요. 자, 녹여주시고요. 자, 뚜껑 완전히 밀봉하고 지금 온도 딱 좋아요. 실내 온도. 실내 온도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하십니다.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백설탕을 넣었으면 노란빛이고요. 흑설탕을 넣으면 좀 진한 발효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큼하니 막걸리 냄새 맡아보셨어요? 막걸리 냄새하고 비슷하게 납니다. 지독해! 라고 나는 이렇게 새콤한 냄새가 아니라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나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하수구에 부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발효액을 완전히 밀봉해서 놔두시면 빵 하고 부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마다 한 번씩 열었다가 닫았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용하시면서 뚜껑을 여니까 일부러 열어두시지는 않으셔도 되겠죠. 네, 뭐 3, 4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설거지하면서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자, 이제 쌀뜨물 발효액의 사용, EM 발효액의 사용. EM 발효액은 물에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희석 비율은 설거지를 하실 때는 10배. 그러니까 소주컵으로 하나 하시거나 제가 지금 그 약병 드렸잖아요. 약병을 드렸기 때문에 뭐 희석하실 때에도 나 발효액 40ml 그러면 물 400ml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400ml 그렇게 많이요. 네. 뭐 10ml 한 100ml, 100ml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악취 제거할 때에는 100에서 50배, 잘못 오타입니다. 세탁기 100에서 200배. 세탁기에 이렇게 한 번씩 청소하시면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좋아요. 머리 헹구실 때도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청소기 걸레 헹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구 닦을 때도 필요하고요. 화초나 옷장에 뿌릴 때도 500에서 1000배 많이 희석하셔야 돼요. 그때는 거의 이렇게 물에다가 EM 발효에 몇 방울 떨어뜨리는 정도, 5ml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M 이렇게 발효액 사용하시고 환경도 지키시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지키시고 이렇게 쌀뜨물 발효액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생활과학교실이었습니다. 팔샷이 즐거운 활동 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EM 쌀뜨물 발효액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